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랜만에 생활인이 사랑한 시계들 코너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계 매거진 GMT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상호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GMT 매거진의 이상호 편집장입니다. 편집장으로서 잡지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저희 GMT 채널에서 유튜브로 시계 관련 영상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다른 설명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제 시계 관련 업계 종사자시잖아요. 그렇죠. 시계를 컬렉션에 드릴 때나 아니면은 앞으로 수집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 수는 없죠. 사실 뭐 저도 원래는 취미로 시계를 좋아하다가 이제 그게 사실 업으로 된 것이고 취미로 할 때는 사실 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수집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업이 됐으니까 내가 모르는 시계를 가급적 많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의 시계에 좀 쏠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좀 가급적이면 내 예산 안에서 좀 다양한 시계를 좀 경험을 하는 게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시계를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잘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노력만 해도 되겠어요? 맞아요. 안 쏠리게 조심한다고 하셨지만은 굉장히 쏠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밸런스만 맞추겠다. 뭔가 이제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맞추다 보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파네라이가 4개나 있어요. 쏠림이 그러니까 쏠림이 없으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걸 제어를 한 거죠. 쏠리면 안 돼, 쏠리면 안 돼 하다가 요 근래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래, 진짜 그래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뭐 직업으로 내가 뭐 이거를 고민해서 다른 걸 내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잠깐 내가 막 뭐 파텍 필립 갖고 있잖아요. 잠깐 맡아들 뿐이죠. 이걸 평생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이걸 정말 제가 무덤까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요새 뭐 조회수를 잘 벌고 있는 영상들 보면은 이 시계 사면 평생 간다 라든지 아니면 이거 사면 진짜 시계 취미 끝 뭐 이런 식으로 선정적인 제목을 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뭐 평생 방출 안 할 시계라든지 누구한테나 추천할 만한 시계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과도하게 목적지향주의적인 수집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위해서 가는 그렇죠. 이제 뭐 인생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목표를 딱 두고 목표만을 위해서 가면은 목표가 실현됐을 때 사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방향을 잃기도 하고 시계도 너무 내가 뭐 무슨 컬렉팅을 하겠어 무슨 시계는 끝내겠어 완성하겠어 이걸로 내 시계 생활 끝.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났을 때 사실 되게 좀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시계에 대해서 더 열정이나 이런 걸 갖기도 물론 그렇다고 열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또 다른 욕망이 우리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구조라는 게 뭔가 그걸 충족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멈추고 이런 게 안 되죠. 이건 시계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서 다 마찬가지고 그게 제어가 되면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과정 속에 있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오늘 촬영을 하고 나서 이게 다 뭐 제 집에 무슨 우환이 생겼어. 다 사라져. 저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그냥 뭐 제 인생에서 그냥 어떤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시는 좀 좋은 쪽으로 무언보다는 좋은 일이 생겨서 엄청나게 좋은 하이엔드만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뭐 다 없어지고 하나의 정말 드림워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뭐 어쨌거나 제가 선택한 가장 좋은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 내가 했던 최선이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제일 좋은 컬렉션이 이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경험하니까 좋았으니까 모든 분들한테 이거 추천해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회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맞아요. 상대적인 거죠, 진짜. 이거 뭐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공통적인 코드는 있죠. 그리고 그 코드를 많이 만족시키는 시계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아이코닉 워치든 뭐 대중적인 시계든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는 갑부가 아니니까. 저도 어쨌거나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구입을 하는 거니까 좋다고 해서 마냥 구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편집장님한테 소울메이트 같은 시계를 시작을 하자면은 어떤 시계부터? 소울메이트라고 하면 늘 친구 같은 시계는 일단 파네라이. 예,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늘 친구 같아요. 그냥 장난감 같고 친구 같고. 저는 시계라는 취미가 일단 있고 파네라이라는 취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같은 시계인데 좀 범주가 다르다? 네, 카테고리가 조금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네라이라는 취미가 있어서 그 안에서 줄질도 하고 뭐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취미의 영역이 하나 있고 이제 나머지 시계들 게 있고 좀 저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 파네라이는 특별할까요? 좀 달라요 왜? 이게 사실 특정 브랜드 제가 사실 나름 업계의 고민이라 그 마음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네네, 거니까. 네네. 뭐 적당하게 편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파네라이를 처음 산 게 이 562 모델이거든요. 네. 처음엔 저도 이걸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원래 이제 갈색 시계를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슈퍼오션 헤리티지 예전에 갈색 모델이 있었어요. 갈색에 좀 꽂힌 적이 있어요. 어린 왕자 그 생텍쥐베리 에디션 같은 거 약간 갈색 다이얼. 그래서 그때 좀 어리석게도 없는 색깔은 있어야 돼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갈색을 막 보다가 우연찮게 이제 타바코 다이얼 봤는데 내가 아무리 내피셜로 머리를 돌려도 직접 봤을 때 꽂히는 게 있잖아요. 딱 맞아요.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그랬어요. 백화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시계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구입한 첫 시계 즉 뭐 그 매장에서 구입했어요. 뭐 보통 잘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구입한 건 아닌데 계속 내리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서 구입을 했고 근데 이거 사고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저는 시계를 구입한 날 그 날씨와 그날의 어떤 분위기가 시계 구입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날의 경험. 시계를 사면 내가 만약에 1000만원짜리 시계를 샀으면 그날의 경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되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계를 구입하기 전까지의 탐색 과정, 뭐 시착 과정, 뭐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계 가격을 다 누리려면 최대한 그 경험을 좀 길게 기다림도 많이 가져가고 설렘도 많이 가져가고 그래야 그 시계 가치를 좀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뭐 마음에서 확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그 시계가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을 다 지불하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어쨌든 경험제니까요. 경험을 물질로서 또 사는 거니까요. 좀 그런 걸 생각해 말이 좀 샜는데 제가 좀 상처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자마자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가져왔는데 초침이 없는 시계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기계식을 내가 꽤 그래도 그 당시에서는 비싼 가격을 주고 샀는데 초침이 없네. 뭔가 안 가는 것 같고 다이얼도 공식 이미지 봤을 땐 갈색인데 이게 조명이 좀 우중충한 데서 보니까 너무 색이 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샀어. 야, 큰일 났다. 내가 백화점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큰돈 들여서 진짜 새 걸 샀는데 이거 내가 어리석었구나. 뭐 막 그런 온갖 생각 또 나쁜 생각 사람이 나쁜 쪽으로 한번 생각이 가면 계속 거기에 막 빠져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한동안은 그냥 넣어놓고 차지도 않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차면서 이게 티타늄이거든요. 가볍잖아요. 그래서 아예 고무 스트랩, 러버 스트랩 채워서 살림할 때도 쓰고 집에서 쓰고 막 그냥 어차피 이건 실패작이니까 나의 미스니까 그냥 막 굴렸죠. 그러면서 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점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라는 게 이런 물건이구나라는 것도 그때 좀 알았고 제가 이 얘기는 좀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저는 시계라는 게 무심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처음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 좀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랩핑 딱 뜯어서 새 거면은 조심스럽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고 익숙하지도 않고 왜 우리 새 집에 이사 가면 내 집 같이 하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적응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짐도 좀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좀 거치고 나서 스크래치도 좀 나고 마음의 상처도 좀 있고 그러면서 진짜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좀 이제 무심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설렘은 없어요. 사실 사는 그 시점부터 없어지긴 합니다. 그 설렘은 그런 게 조금씩 옅어지면서 진짜 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편해지고 내 거 같고 그런 거를 이 시기가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패션 잡지인지 요 근래 읽었던 책 첫 페이지에 그게 있더라고. 패션 쪽 무슨 단행본이었는데 남자 액세서리 뭐 시계 포함해서 남자의 어떤 패션이나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할 때 노력하되 사면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게 진짜 멋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동의를 해요. 시계 샀는데 이게 너무 좋아. 막 볼 때마다 설레. 그래서 막 계속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자랑해. 막 이게 뭐 그리고 막 너무 과시하고 싶어. 멋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어려워요. 그 경지에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자랑하고 싶죠. 수련이 필요하고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근데 그것조차 넘어서서 평온을 찾을 때, 무심해질 때, 그때 진짜 자기 시계가 되는 거야. 무심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끼를 쳤잖아요, 파네라이가. 네네, 새끼를 쳤죠. 새끼를 쳤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시고 생활을 함께하는 시계가 됐으면 그거 하나로 충분할 수 있잖아요. 왜 늘어난 거예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게 파네라이의 또 단점인데 이게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썼던 컬럼에서도 차이와 반복의 미학이라는 들레즈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네라이의 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번호도 다 이상하잖아요. 뭐 일관성도 없고 그 디자인 같은데 아주 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진짜 매니아 아니면 뭐 폰트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막 야 이건 이 모델은 이 폰트인데 이 모델은 이 폰트고 이건 뭐 3시에 날짜창 있는데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뭐 이거는 인덱스가 뒤에 2줄인데 이건 3줄이고 그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거기서 거긴데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그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 거기서 뭔가 이제 감흥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작은 차이들이 모여가지고 큰 차이를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또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 미세한 차이가 계속 무한 증식하면서 어떤 파네라이 유니버스 파네라이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를 바치는 그 각각의 차이들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그 차이를 느끼고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거죠. 그 미묘한 그 간극에서 쾌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브랜드 같아서 차이가 안 들어올 때까지는 이걸로 만족했죠. 근데 그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또 하나의 그리고 이제 들여지는 순간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 시계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성으로도 좋지만 늘어났을 때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비교하면서 만들 수 있는 이게 표현이 좀 안 된다. 아무튼 그런 게 또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런 쾌도 있지 않아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막 우월감 느끼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뭔가 비밀스러운 즐거움이랑 은밀한 이게 명품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대놓고 명품이 아니라 은밀한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파네라이 다 이제 사네라이인데 포네라이 사네라이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에 더 애정이 가는 친구가 있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드렸던 게 이 친구고요. 그때 이제 그린 다이얼 워낙 유행할 때라서 막 알아보다가 이거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이것도 백화점에서 우연히 그 백화점이었어요. 보통 분은 아니신 게 보통은 블랙을 먼저 드리고 흔하지 않은 색깔로 가시는데 네네. 지금 제일 난해한 거 중에 제일 난해한 갈색 이걸 이제 티타늄이기도 하고 가벼우니까 이제 이상하게 꽂힌 거예요. 이거 제가 다른 거에 꽂혔으면 그걸 샀을 텐데 이상하게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런 거고 이건 이제 그린 유행할 때 이제 다른 거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 곡선, 이 돔글래스의 곡률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어떤 쉐입 자체가 너무 예쁜 거야. 이거는 뭐 신품을 구입하진 않았고 가격이 워낙 비쌌으니까 중고로 좀 사고 싶다고 올렸더니 연락이 와서 이제 우연찮게 구입하게 됐고 루미노로 있으면 또 라디오미를 갖고 싶은 게 또 인지상정이니까 라디오미를 1940 케이스죠. 지금은 사실 안 나오는 신품을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 이거 딱 좋은 것 같아. 약간 와이어러그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맞아요. 이게 장점이 와이어러그는 러그 폭이 이제 27mm 정도로 좀 이제 두꺼운 편인데 이건 이제 호환이 돼요. 24mm 스트랩으로 서로 이제 이 줄교환이 된다는 게 또 가장 큰 함정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증식하면 증식할수록 이 게이드 이런 게 있는 거야. 스트랩도 이만큼 스트랩도 이미 있겠다. 추가될 때마다 이제 조합의 가지수가 근데 곱하기니까 그렇죠. 곱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늘면 늘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좋은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두 번째가 제일 아픈 손가락인가요? 어때요? 이게 제일 아픈 손가락보다는 너무 좋아요. 지금도 너무 좋고 오래 가져가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두 개로 운용을 했죠. 파네라인 더 들이지 말아야지. 이 정도면 과분해 나에게는. 그러다가 왜 깨진 거예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다가 그런 걸 항상 고민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였지? 그걸 사실 잊거든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게 뭐였지를 잊고 그냥 지금의 급급해서 좀 하겠네. 그런 걸 한번 돌이켜 보니까 에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파네라이 하나 더 사자. 그래서 한 두 개 사셨잖아요. 그 뒤로. 그래. 제가 밤에 이거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두 개만 있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만 포인트로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삼국지도 왜 홀리 트리니티 뭐 이런 그렇죠. 홀리 트리니티. 우리 3이 좋잖아요. 3이 뭔가 균형이 맞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안정감, 균형. 왜 위초가 오겠어요? 왜 그렇게 천하를 놓고 싸우다가 왜 세 개가 됐겠어요? 천하 삼분지게 왜 그 수많은 시계 중에 홀리 트리니티가 만들어졌어요? 왜 스피드 마스터, C 마스터, 레일 마스터가 3부작이 나왔겠어요? 그 뭔가 3이 주는 안정감. 그걸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욕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부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필요한 컬러가 저는 파란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순간 균형이 맞춰진다. 이게 약간 레드 계열이잖아요. 갈색이라는 것도. 브라운이죠? 그렇죠. 브라운인데 브라운이 사실은 레드에서 좀 파생되는 검은 게 좀 섞이는 계열이니까 뭔가 그런 삼원색을 다 충족시키는 뭔가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사실은 시계 리뷰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위험하지만 본인한테도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죠. 제가 자기를 설득해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타인에 대한 그런 말을 건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나를 시키지 못하면 타인도 그건 사기꾼이죠. 본인들 설득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타인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청파는 사실 다른 걸 고려했었는데 마침 또 우연찮게 저에게 찾아와 줬고 그래서 이 인연은 소중히 또 제가 가져가서. 또 하나는 소세지 다이어리고. 소세지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저는 쿠키라고. 쿠키라고. 좀 온도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쿠키 다이얼, 샌드위치, 물론 이제 샌드위치인데 또 얘는 또 와이어 러그와 또 1940. 네, 이건 다르죠. 이건 다른 케이스. 쉐입도 정말 다르고 이게 진짜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라인은 또 없어요. 또 돔글래스도 얘는 좀 약간 글라스박스 형태의 그런 돔글래스라서 사실 티타늄 스틸인데 다른 소재를 사고 싶지 마음은 카본 같은 거 사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뛰니까. 그래서 스틸이지만 이거는 파티나 스틸이라서 조금 색감도 다르고 이 파티나 스틸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유광 피니싱이거든 제 느낌은. 근데 무광으로 이렇게 글라인드를 한번 해서 유광으로 한번 이렇게 피니시 한번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결 같은 게 안 보이면서도 무광인 거. 이게 약간 매트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재질, 이 느낌상으로 되게 매트할 것 같은데 되게 그 유광 피니싱의 그 매끄러운 느낌이 나서 특이하더라고요. 파네라 케이스가 이게 부피감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런 질감 같은 거의 표현 같은 게 더 맞아요. 양감이라 그럴까? 그게 확실히 그 덩어리감이 참 좋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고 세밀하지만 요거는 이제 음각으로 이렇게 또 로고가 뚫려 있기도 하고 청침이고 뭐 등등해서 사실 청판에 청침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언뜻 봐서 저도 되게 이상한 처음에 이상한 생각했거든요. 근데 파네라의 다른 모델도 건판에 검침이야.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는 얘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스텔스 같은 느낌도 있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건판에 검침인 것처럼 청판에 청침은 이게 살짝 사라지면서 파네라의 어떤 그런 야광으로 표기하는 그런 게 더 잘 드러나지 않나 해서 그레이보다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33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파네라이로 가는 길에서 뭔가 꼭 한번 거쳐야 될 코스인 것처럼 많은 매니아분들이 이걸 한번 거치거나 아니면 영원히 그 퍼머넌트 컬렉션을 갖고 있거나 이런데 이거의 마력이 뭔가요? 이거 구입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지낼 때.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제가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못 샀었고 언젠가는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모델이고 뭐 워낙 유명했죠. 그때도 유명했어요. 이게 꽤 오래전에 산 건데도 그때도 유명한 모델이었고 뭐 233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일단 다른가요? 다른 루미노르랑 비해서? 200이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무브먼트가 사실 파네라이에서 역사적인 최초의 자사 인하우스 무브먼트이기도 하고 8일 리저브가 워낙 파네라이 역사에서 중요한 파네라이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도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3배럴이에요. 2배럴로 일단 기본적인 동력 감아주고 배럴 하나로 파워 리저브를 보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고 GMT 기능 들어가 있고 샌드위치 다이얼에 1950 케이스죠. 1950 케이스 들어가 있고 동글라스. 루미노르에 동글라스 들어가 있는 모델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맞아요. 정말 손에 꼽을 굉장히 정도로. 멋있는데 근데 정말 인색했어요. 루미노르 케이스의 동글라스가 정말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딱히 스틸에다가 이 가격대에서 루미노르의 돔글라스 씌운 거를 43mm에서는 정말 어려웠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 루미노르에서 돔글라스 하려면 다 47mm로 갔었어야 돼요. 뭐 37이라든지 422라든지 그런 모델로 가야 돼서 제가 사실 47mm는 소화를 못 하거든요. GMT도 있고 GMT는 뭐 큰 전 감흥이 없기는 한데 저는 뭐 GMT 해외로 뭐 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감성인데 저는 뭐 GMT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어쨌거나 GMT가 있음으로 해서
하면서 여기가 조금 더 예뻐지잖아요. 초침 부위가. 맞아요. 그건 있죠. 네. 네. 그리고 8일 파워 리저브의 장점은 확실히 데이트가 있어야지 발휘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먼저 썼잖아요. 네. 이걸 쓰면서 아쉬웠던 게 안 멈춰요. 진짜 쿼츠예요, 쿼츠.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그냥 의식적으로 감아주고 어지간하면 안 까먹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말이 8일이지 한 9일 가요. 더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지간해서 안 멈춰요. 근데 이 안 멈추는 이 좋은 시계가 데이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뭐 멈추면 그냥 바로 돈 데이트니까 그냥 바로 감아주는데 오래 가서 큰 메리트가 없는 거지. 데이트가 있으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서 날짜를 계속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니까 확실히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건판을 왜 안 샀냐 처음에 어지간하면 건판부터 시작하잖아요. 파네라에는 실패 확률도 적고 건판은 233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빈자리로. 건판을 미리 드리면 제가 233을 못 사지 않겠습니까? 너를 위한 빈자리 남겨두었다. 뭐 모아놓고 얘기하면 이제 검침, 금침, 청침, 은침 일단 침 다 구분되고 이제 케이스 종류별로 좀 다 다르게 물론 썸머저블은 이제 아직 남아있지만 그 빈자리는 언제 채워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브먼트도 다 달라요. P5000, P4000, P6000, P2002 이렇게 이제 수동 이게 이게 마이크로 루터는 마이크로 루터 들어간 자동이고 나머지는 이제 수동인데 이렇게 비교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라디오미도 비교할 수 있고 또 루미노로도 서로 이제 비교해보고 8일 파워 리저브도 이제 서로 비교해볼 수 있고 뭐 그런 이렇게 옆에 놓고 보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파네라의 취미는 이게 진짜 달라 보이면서 시작이 아닐까. 뭐 당분간은 이제 물론 이제 썸머저블도 하나 욕심이 있긴 한데 당분간은 요 4개로 이제 소소하게 그냥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뭐 매니아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병 같은 분들도 있죠. 저도 좀 드립다 파는 편이거든요. 뭐 해밀턴도 되게 많고 오리스도 많고 글라이신도 아까 보셨지만 엄청 많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꽂히면은 막 모아서 사는데 이제 좀 높은 가격대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제 사네라이가 되셨다는 얘기 듣고 브라이틀링이 저 와이프 거랑 합쳐서 4개였거든요. 브라이틀링 더 이상 경험 안 해도 된다. 4에서 멈추자 그랬는데 5브라이틀링이 됐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어떤 그 취향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한 브랜드만 드립다 파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기회비용을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경험의 다양성을 포기하고 애정을 쏟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리고 파네라이를 이렇게 종류별로 즐길 수 있으려면은 어지간한 하이엔드 하나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들잖아요. 이 4개를 그렇죠. 하이엔드 엔트리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브랜드를 올리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그 돈을 날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한 브랜드를 종류별로 경험하면서 오는 거기 안에서의 다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브랜드의 핵심 컬렉션을 추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딱딱 찍고 이렇게 넘어오면 그게 무슨 재미인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걸 뭐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모두가 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재미는 없죠. 사실 그게 제일 효율적이긴 하고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그게 맞지만 모두가 그걸 선택했을 때 몰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다 있죠. 그건 뭐 우연히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오랜 고민해서 오기도 하고. 파네라이도 종종 이제 논란에 휘말리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안 좋은 분위기에 휩쓸렸을 때 어떤 브랜드가 확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편집장님 어떠세요? 그런 거에 전혀 영향 안 받으세요? 저는 영향 안 받는 편입니다. 평판에 의해서 제가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거 좋다고 해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제가 결정한 거니까. 물론 이제 제가 알아볼 때랑 다른 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시계를 구입한다는 건 제품만 구입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와 스토리, 브랜드 가치 등등해서 여러 무형의 어떤 것들을 같이 구입하는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어떤 물건을 구입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역사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쓰여진 거고 그 사람이 그 역사를 밟아온 사람이 우리 역사는 이거라고 하면 그건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지. 객관적 역사가 분명히 있겠죠. 팩트로서의 역사가 있겠지만 내가 그 회사의 역사를 산다는 거는 나는 자발적으로 그 회사의 판타지에 참여해서 그 회사가 만들어놓은 판타지에 입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성경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구약에 나온 얘기들이 역사적 사실이랑 안 맞다. 그러면은 구약은 쓰레기인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제가 성경을 판타지라고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신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거는 제가 좋아서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판타지, 모든 브랜드는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내가 설득이 되는 그렇죠. 내가
거기에 감화가 되고 했으면은 뭐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4개 샀으면 종교 아니에요? 나의 네, 4개 샀으면 종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에 이 정도 돈을 바쳐요? 맞죠. 헌금이죠. 네. 할렐루야. 그렇게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 뭐 휘둘릴 이유도 없고 예. 사실 무브먼트 보고 구입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무브먼트를 좀 여러 개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 안에서도 좀 셀렉을 하긴 하지만은 파네라이라는 시계 자체가 제가 무브먼트 때문에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이슈가 됐다고 해서 저한테 큰 타격이 있거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정의의 사도 서사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파이 나눠 먹기를 하던 고인물들 사이에서 뭔가 네. 좀뭐 알력 다툼 같은 게 그렇죠. 생겼구나라고 맞아요, 받아들여지지. 맞아요. 갑자기 세상에 없던 정의의 사도가 막 폭로하기 시작했다. 뭐 이건 아닌 거 네네. 같아요. 물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도 많지만은 좀 이 사람의 의도 같은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아니 근데 거. 안다고 해서 좋은 건가? 그냥 그 본질적인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저는 아는 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디즈니랜드 들어갔는데 네. 여기는 판타지야. 여기는 가상의 세계하고 누가 막 외치고 다닌다 생각해. 하루 종일. 그거 얼마나 내가 입장료 내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거. 네, 맞아요. 내가 지금 나 고객인데 누가 계속 이건 다 가짜의 세계야. 너희들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뭐 데모를 한다든지 뭐 그런 뭐 그런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같이 영화 보고 있는데 저희 형이 사실 그거 하거든요. 3D 그래픽 작업하거든요. 저거 다 그린 거다? 아니 나 지금 빠져들어서 막 감정 몰입해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야 저거 다 그린 거다? 저거 다 그래픽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옆에서 알았다고. 어쩌라고. 내가 지금 이거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그래픽이든 뭐 뭘 그 실제로 찍은 거든 지금 나한테 주는 이 스토리와 어떤 그 배우의 연기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 그래픽이 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몰입을 깨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나의 자발적 소비를 그런 식으로 진짜랍시고 너는 지금 매트릭스에 있어. 이게 진짜 리얼 월드야. 뭐 어쩌라고 봅시다. 난 여기가 좋은데. 저는 좀 성숙한 시계 팬이라면 그런 걸 다 듣고 읽어 보시되 이제 그런 사실까지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너무 그거를 뭐 그냥 모른 척 난 몰라 이럴 건 아니죠. 휩쓸리듯이 폭로했으니까 이제 이 브랜드는 안 봐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슨 의도로 이 사람은 어떤 권력 의지를 갖고 그렇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 만드는 스토리가 사실은 파네라이 같은 경우에는 군용 시계였으니까 그 사료가 다 채워주지 않는 공백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그 공백 사이에서 상상력은 자유롭게 브랜드가 또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막 폭로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악의가 거기에 게재된 것처럼 그런 것도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거 막 폭로했으니까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다 같이 욕하고 그 다음에 잊혀지면은 또 괜찮아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실로만 이걸 브랜딩을 했으면 이렇게 재밌는 브랜드가 나왔을까? 아니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료의 공백을 이용하는 스토리텔링은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도 가능한 거예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만 붙인다고 해서 그게 멋진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그리고 공식적인 스토리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발견된 사료가 뒤에 오는 사람이 이득이죠. 이게 뒤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료에 의해서 이 거짓이다라고 드러났다고 그것도 바꾸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야 미안해. 우리가 이건 줄 알았는데 니네들이 말을 맞아. 우리 바꿀게. 이건 오케이. 근데 당사자가 이미 판타지 그게 사실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뭐 소비자가 우린 속았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고객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우리 역사는 이거야라고 하면은 거기에 사실 뭐 이렇게 토를 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파네라이 얘기는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오늘 파네라이만 특집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계들도 좀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랑하는 시계들을 얘기를 해볼까요?